네, 전국적인 폭염특보입니다. 그리고 제주 바다에는 지금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얼마나 강력한 서머 랠리가 올지 예보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일장 탑10과 함께 하시죠. 출연자 누구 나와 계신가요, 허 의원님? 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정 연구원 나오셨고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호 운영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바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분 보여주시죠. 네,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먼저 첫 번째 함께 보시죠. 아르헨티나가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자, 민간 은행에서 과연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채권을 매입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5년째 강세장이었던 미국 증시보다 현재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오늘 나왔던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PMI가 51.7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HSBC 제조업 PMI는 예비치보단 부진했지만 그래도 경기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여기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중국 증시 견조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 코스닥의 반등입니다.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순환 매기가 코스닥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반등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반등이 매도의 기회가 될지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랑 중국 또 코스닥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명준호 운영님께 먼저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반등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를 한 3, 4일 계속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그 바닥이 확인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코스닥에 있어서는 그저께 거래일 날 하루 그 도지 보합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어떻든 한번 투매가 나왔을 때는 3일 정도 투매가 나오고 그리고 단기 바닥을 잡는 경우들 많은데 어제부로 일단 3일째 투매가 나온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 바닥은 잡아줬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 본격적인 뭐 추세에 대한 지금 상승기 즉시적으로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바닥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승 흐름은 어쨌든지 간에 코스피 시장이 좀 주목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여기서 추세 전환이 돼서 상승한다라기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반등할 것으로 보세요? 잠깐 뭐 짧게라도 그래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먼저 연구원님부터 얼마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워낙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락 자체가 좀 과도했다는 흐름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되돌림에 대한 흐름들이 뭐 어느 선까지 나올 거라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가 좀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돌려진 흐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정영님은 얼마 정도나 좀 보세요? 552포인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엔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550선이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 판이 약간 이제 그 소형주나 코스닥에서 대형주나 뭐 일부 거래소 쪽에 종목군들 최근에 시세 좋았던 뭐 트로이카나 이런 쪽으로 가 있잖아요. 다시 이쪽 흐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세요? 우영님 먼저.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는 거의 한 바퀴 지금 다 돌았죠. 7월 달 중에 뭐 그야말로 그 못나디 못난 조선도 반짝 산승을 했던 적이 있고요. 뭐 통신주까지도 최근에는 이제 통신주나 보험주까지도 돌고 있는 시점인데 이 순환매 매기가 결국 코스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냐 하는 게 코스닥에 대한 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성격 자체가 싼 걸 찾죠. 밸류에이션적으로 싸거나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거나 이런 섹터들만 지금 보내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뭐 증권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모멘텀보다는 밸류에이션, PBR 메리트가 워낙 낮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중심 종목들이 그렇게 싸지는 않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단기 급락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빠지고 있는 그 폭에 비해서 별로 밸류에이션 쪽으로 그렇게 지지받을 구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코스닥 쪽으로 순환 매기가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7월달, 6월달, 7월달 오면서도 또 1차 급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월중 흐름에서 또 기간 조정을 갖춘 그런 종목들이 그쪽으로 이제 새롭게 순환매 매기가 돌아가지 코스닥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뭐 이렇게 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봐서는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중형주죠, 중형주.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지금 보여드리면요. 코스피에 있어서 지금 중형주 차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중형주 차트가 지금 되겠는데 지난달 6월 26일 이후로 한 7월 4일까지 1차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 구간 지금 7월 달 강세장 속에서는 오히려 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갇혀 있죠. 고점과 저점이 오히려 일정하게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지금 갇히는 양상들이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중형주 차트는 다시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도 지수는 오히려 해외 증시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갇힌다고 하더라도 중형주에 있어서는 강한 돌파.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160에서 2260의 상승폭에 해당하는 2360 정도까지 다음 주에 지수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중형주가 밀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중형주 지금 보니까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들어와 있고요. 또 현대증권도 있는 것 같고 GS건설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대신증권, 증권주가 좀 많네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산업까지도 중형주로 되어 있는 그 건설하고 증권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진전기라든지 일부 이제 작은 종목들의 홀딩스 지주사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님 추천하셨던 하이트 진로 아까 보니까 2주 정도인가요? 목표가 8%, 거의 9% 도달했던데 하이트 진로 같은 이제 중형주도 들어와 있고요. 또 동부 하이텍 이런 쪽도 들어와 있는데 그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여전히 아까 코스닥이 좀 단기적인 제한적 반등에 그친다 그러면 예전 그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수급상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급 자체가 코스피 쪽에 와 있고 코스닥은 뭐 연일 매도가 나왔었으니까 뭐 사실 오늘 시장 제외하고 뭐 전일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외국인 4일 연속 돈방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은 뭐 단기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좀 보면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강한 추세를 보였던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지금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강하게 올라왔었다는 걸 보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워낙 지금 그 정부 정책에 의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존 그 대형주나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뭐 은행, 증권, 건설, 뭐 철강까지 넣어줄 수 있을까요? 철강이랑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보면 건설, 철강, 금융주, 금융주에는 그 정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쉬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최근 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는 뭐 그야말로 뭐 코스닥 물렸던 코스닥 손절해갖고 오히려 증권주 따라잡는다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단기적으로 오히려 뭐 TV를 틀어도 항상 뭐 증권주, 건설주, 철강주 이러고 나오는 지금 시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 좀 기간 조정 받고선 그러고 다시 그쪽 랠리가 순환매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시장이 조금은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내지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봅니다. 8월 첫째 주, 뭐 둘째 주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지수가 갇히는 양상들, 갇히는 가운데 보면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또 빠지고 반면에 대형주 안에서도 뭐 오늘 같은 좀 미지근한 그런 양상들 나오는 가운데 중형주들이 추세적으로 또 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흐름 자체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통위 8월달 금통위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IT나 자동차 쪽에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기에는 약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한번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코스닥 반등을 봐주셨는데 일단 오늘이 종가가 540, 오늘 종가 541선이었는데요. 한 2% 정도. 그래서 한 550선 정도까지는 명준홍역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우정 연구원은 아주 단발성으로 조금 그 일부 정도 제한적인 반등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기존에 좋았던 쪽들로 다시 매기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코스닥 반등이었었는데 오히려 기존 주도주 섹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시세 주도를 잡고,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등극을 한 종목군들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술독에 빠진 대한민국. 이번 주 창의 에탄올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소주의 원료인 주정업체들이 다시 부각됩니다. 기존의 상승 스토리는 나와 있습니다. 무학이 경남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저도수 소주를 가지고 수도권에 진출하면서 소주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저도수 소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최대 수혜는 주정업체들이 본다라는 건데요. 자, 과연 이 스토리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5번째 키워드. 네, 화장품주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3위 같기도 오늘 시세가 나왔고요. 특히 화장품주, 오늘 아모레쥐, 또 코스맥스, 산성 LNS, 바이오랜드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장중에 185만 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번째 키워드. 에볼라 공포.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였던 사람은 결국에 음성 판명이 났지만 이미 에볼라 공포는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요. 치료제나 예방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높습니다. 자, 어제 허준식 해설위원이 선정했었던 이 에볼라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 시세로 마무리됐네요. 7번째 키워드입니다. LG U+, 통신주가 초이노맥스의 수혜 기대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고배당주죠. 시장은 이렇게 배당의 트리거가 걸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통신주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는데 LG U+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오늘 5% 넘는 상승으로 만원선 돌파했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2번째 키워드군에서는 김우정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LG 플러스랑 같이 해서 통신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주가 이제 뭐 배당 뭐 이런 부분, 배당 세율 인하 이런 것을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실적도 영향을 또 전혀 안 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텔레콤은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밀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LG유플도 역시 실적은 보니까 이제 32%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였는데 오늘 왜 올랐다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배당 기대감인 것 같고요. 뭐 전일 SK텔레콤 실적 발표했었는데 네. 그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는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전일 실적. SK텔레콤. 그러니까 오늘 이제 LG 플러스 실적 발표. 오늘 텔레콤 아니었나요? 오늘이 텔레콤일 거예요. 오늘 8월 LG 1일. 플러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LG 플러스. 아니, 오늘입니다, 오늘. 네. 텔레콤이 오늘 발표했어요. 예, 예. LG 유플이 어제 나왔고요. 예, 예. LG 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SK텔레콤이 전일인 것 같고 오늘 LG 플러스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쨌든 금액 자체는 봤을 때 네. 실적 자체를 보면 하반기에 가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하반기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2분기에 네.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네, 실적 네.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하반기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 10월 달에 단말기 유통법 시행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통신사 보조금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마케팅 비용을 크게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보조금 문제인데 예. 그러면 이 경쟁 자체가 좀 감소한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 자체도 감소가 될 거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을 좀 더 보고 이제 오늘 주가가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배당 그렇죠. 얘기 잠깐 아까 해주셨는데 배당 보니까 이제 150원 줬더라고요. 150원이면 만 원 잡고 1.5%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대우증권 이야기 보니까 KDB 대우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배당 성향을 30%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순익에다가 30% 곱해보니까 주당 한 200원 나오던데 2%면 이게 배당으로는 LG유플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배당 성향 네. 자체가 지금 배당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받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중간 배당 500원 하지 않았습니까? 500원 했다라는 이유로 배당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밀렸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의 배당을 얼마 주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서 어쨌든 배당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들 기업들이 배당 성향 자체가 좀 낮았다라는 흐름들.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배당 성향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멀티플 자체, 전체적인 멀티플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배당에 관한 좀 인색한 흐름들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SK텔레콤이나 뭐 KT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배당에 관해서는 좀 높은 배당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통신주 면에서는 예전에 이제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는 거고, 이 LGU 풀이다 보니까 운영자님 혹시 LGU 플러스 좀 예전에 스카이라이프도 좀 보고 계셔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LGU 플러스는 지난주 후반에 매수를 진짜 했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매수를 했는데 예. 매도를 얼마에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창피해서. 창피해서. 예. 뭐 그럴 때도 있죠. 어떻게 항상 투자해서 모든 투자에 성공하겠습니까? 예. 예. 가스공사 살라고 U 플러스 팔았으니까 또 뭐 가스공사에서 의미 있는 저건 됐는데 U 플러스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배당 얘기도 많고 하지만 역시 차트 매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장기 완전 역배열이죠. 최근 한 2년 정도 기조를 보면은 중장기적 역배열 라인 마침 이번 주 초가 딱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침 장두 순환매 이제 계속 도는 장세였고요. 고배장주 돌았던. 그렇죠. 그런 장세 속에서 처음에는 기관 수급,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수급 붙으면서 강하게 지금 좀 단기 시세가 붙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또 주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주간 차트 상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주간 차트 지금 준비하면 보여드리면요. 이번 주가 또 마침 지난주죠. 그 길목 나오는 시점이죠. 오실레이터, RSI, 오실레이터에 있어서 음매막대 조금 줄어들고 또 RSI 중장기적으로 지금 RSI 시그널선에 지금 45도 크로싱이 나오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힘이 좀 붙는 위치죠. 근데 LG 플러스는 제 생각엔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 있는 양상들보다는 한 1,350원 정도 1차적으로는 조금 더 진짜 수급을 갖다 붙인다면은 한 11,000원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뭐 저항점에는 지금 다다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좀 배당 메리트 쪽에서 한번 본다면 아까 뭐 연구 위원님도 그 아까 분석을 해주셨지만 저도 계산을 KDB가 KDB가 했던 건가요? 대형증권에서 30%로 높인다길래 제가 계산해 봤더니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200원이에요, 200원.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LGU 플러스가 영업이익은 한 4천억 내외, 그리고 순이익이 한 2,800억이 안 나올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해보니까 저는 한 150원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200원보다 조금 안 되는 150원 정도가 되는데. 98원 나오는데. 컨센서스가 달랐나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가 좀 안 좋은가 봅니다. 아니에요. 그런 면들, 그러니까 배당률 자체가 옛날에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통신주 배당률이 막 5%, 6%대 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 U 플러스는 좀 또 특징이 있죠. 그 KT나 SK텔레콤과는 달리 U 플러스는 앞으로 이제 마켓을 많이 잠식을 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SKT는 더 이상 뭐 성장할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벌어들인 이익들을 뭐 배당으로 푼다 이럴 수가 있지만 U 플러스는 계속 이제 마켓 시어를 넓혀가야 되는, 좀 성장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률을 너무 높이는 게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 쉽지 않을 그럴 면들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30%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LG U 플러스 자체에서 자기네들은 배당 성향을 30%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걔네가 좀 한 상태고, 회사 자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성향 정책을 좀 고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회사 자체에서는 자기네들은 어쨌든 이 배당 성향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적용한 것 같고요. 뭐 SKT 같은 경우도 지금 3.5%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항상 9,400원인가 그래요. 거의 10,000원이에요, 매해. 걔네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최근 한 3, 4년인가는 계속 10,000원, 9,400원 그냥 확정. 워낙 많이 남아도는 회사니까요. 해야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LG유풀 보니까 어제랑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 되게 많이 샀네요. 오늘도 거의 40만 주? 거의 한 2, 300억 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월요일까지도 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8번째, 호실적이 나오네요. 2분기 실적 우려감도 전반적으로 씻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도 예상외로 많죠. 롯데케미칼과 효성 ITX, 또 오늘 CJ 대한통운까지 호실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군들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시죠. 9번째 키워드입니다. 8월 증시 전망, 8월의 첫 거래일 어떠셨습니까? 코스피는 이미 서머랠리가 시작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었던 박스권 안팎 돌착,
돌파 안착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과연 어떤 쪽이 확률이 높다고 보는지 시장의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 봐야 되겠습니다. 10번째 키워드입니다. 한여름의 보일러. 한국전력이 5년 만에 고효율 전기 보일러 교체 사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5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소식이 한여름의 보일러주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엠과 귀뚜라미, 대성산업이 이 수주에서 경쟁을 펼치게 될 예정인데요. 자, 이들의 주가 현재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제작진이 선정해 주신 8월 증시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이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 전망은 1980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 코스닥은 왜 잘 예상을 안 해놓더라고요. 코스닥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1980에서 2100선 정도가 증권가 전망이고요. 요즘 그 여의도에서 조금 약간 쪽집게 통하고 있는 KDB 대우의 김학균 팀장은 1970에서 2120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 밴드 여쭤볼게요. 코스피부터. 먼저 연구원님 얼마 정도 보세요? 짧게 그냥. 저는 2100 이 정도. 2100포인트 이상으로 볼 것 같고요. 2100 이상으로 같이. 네, 2100 이상 볼 것 같고요. 저점은 1980 잡겠습니다. 80 정도. 거의 증권가랑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똑같은데요. 그리고 우영현님 얼마 정도 보세요? 네, 제 인생에 밴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밴드 없고 얼마 정도 그러면? 예. 아, 근데 8월 달은요, 정말. 아까 첫째 주까지 쉬고. 예.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 9월 달 정도까지도 한 2250 이상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은 9월까지. 상당히 많다고는 보이는데 예. 8월 달에 무조건 막 뭐 지수 낙관하고 무조건 달려들고 이럴 시점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약간 봅니다. 초반에는 좀 보자는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쉬운 흐름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8월 달에 해외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예, 자, 이 단기적인 면들에 있어서는 네. 코스닥도 보면 기술적 분석의 대가 LIG 투자증권 제가 지었습니다. 지기호 이사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일목균형표 이치모쿠 차트라고 요거를 이제 일본에서 배워오신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꾸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코스닥 하락, 코스피 상승 보고 있어요. 코스피 상승. 아까 그러니까 두 분께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코스피가 결국엔 8월 달을 장악할 거다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피봇 라인으로 중심선으로 해서 이제 520, 559 정도 보셨더라고요. 아까 연구원님은 잠깐 이제 지수를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500 아까 50선까지로 보셨죠, 반등이. 예, 반등폭 552. 약간 한 1% 정도 부족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자,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 섹터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두 분 다 코스닥은 약간은 조금 제한적인 수준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운영령님은 약간 조정 내지는 좀 쉬었다 갈 거고 보셨고, 연구원님은 좋게 보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섹터나 종목이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먼저 연구원님 어떤 쪽이 좀 나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환매매에서 한 바퀴 다 돌았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21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뭐 IT나 자동차 쪽이 더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도 이쪽 종목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IT 자동차.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배당 관련된 얘기들 나온다라고 하면 뭐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근데 IT 자동차가 오늘 보시면 아주 작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전자랑 현대차가 맞습니다. 전자는 거의 4%, 현대차 2% 빠졌는데 지수는 그냥 네. 보합 약보합 정도였잖아요. 다른 게 굉장히 뭔가 많이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전체적인 성향 자체가 보면 오늘 사실은 어제 외국 시장 때문에 우리 시장 아침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었고, 근데 그거를 다 회복하는 힘을 좀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흐름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워낙 삼성전자야 워낙 계속해서 안 좋았었고, 현대차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 뻔했지만 지금 또 무슨 뭐 파업 얘기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가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 시장에서, 아까 이번 8월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IT 쪽이나 뭐 자동차 쪽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는 편인데 그 이외의 것들, 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LG전자, 뭐 삼성, SDI 뭐 이쪽에서는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계시는 섹터가 그쪽이라는 거죠? 네. IT랑 자동차가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고. 운영위원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건설, 철강, 금융 이런 쪽 아니면은
별 재미없었죠. 네. 예, 그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8월달 역시 통일 관련주가 선봉에 쓸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통일 관련주들, 건설, 철강 그리고 기초 소비재 종목들이 되겠죠. 예, 이런 쪽들이 여전히 선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지금 통일 관련주들이 계속 7월 달에는 엉뚱하게 또 최경환 호재를 탔죠. 예, 최경환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교황님 효과 또 봐야지. 8월 달에 이제 8월 14일 날 교황님 오셔서 통일미사 직전하신대잖아요. 4일 동안요. 교황님 효과 좀 봅니다. 8월 며칠 날 오신다고요? 8월 14일이요. 아, 그러고 이제 전날. 8월 달, 9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또 교황님도 잊을만 하면은 9월 달 이제 중하순 미니 응원단 오죠. 아시안 게임. 북한에서 아시안 게임. 아, 오기로 됐나요? 저번에 뭐 틀어져가지고 온다 했었는데. 다시 오기로 했나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금 플로우인데요. 제 생각엔 8월 달도 역시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나 또 종목들의 중기적인 차트 요인들 보나 역시 통일 관련주가 계속 선봉한다. 그렇게 봅니다. 건설, 철강 떠오르는데 자 키워드 그러면 어떤 거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바로 제가 연결할 텐데요. 먼저 연구원님 김우정 연구원님 어떤 거 좀 가져가실래요? 저는 8월 증시 전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자동차를 좀 봐야 되겠다. 8월 달에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네네. 운용용님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예, 저는 여기 없는 키워드. 교황님. 네. 그렇게 재밌나요? 자, 교황님. 그 8월 14일까지 기존에 좋았던 통일 대박주들 같이 좀 보면 좋겠고요. 저도 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황님까지는 아닌데요. 그런 예전에 좋았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거래소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가고요. 공략주 바로 확인할 텐데요. 자, 먼저 운영력이 먼저 볼게요. 공략주는요. 어떤 쪽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 삼양홀딩스 가져왔습니다. 예, 삼양홀딩스도 중형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형주의 범주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어 있고, 일단 PBR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0.3 미만의 낮은 PBR, 삼양사나 삼양제넥스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또 넓은 범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 관련주, 기초 소비재 그런 쪽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1차 상승이 지난달 초에 나왔고 1차 상승 이후에는 상당히 좀 가둬놓는 시세 흐름이었는데 2차 상승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설탕도 하고 이러네요. 설탕하고 곡물류 가공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연결돼. 그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좀 보십니까? 목표가 있어서는 87,000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76,500원 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우정 연구원님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삼성 SDI 우선주 갖고 왔습니다. IT. 삼성 SDI 우선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중대형 배터리 쪽에서 지금 계속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모직 합병이 이제 8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주 자체도 받는다라고 하면 삼성 SDI나 제일모직에 하나 같이 봤을 때 삼성 SDI만 우선주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도 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SDI 우선주도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 SDI 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배당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봤을 때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갖고 왔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9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장까지 허준식 해설위원은 순환매를 가져갑니다. 명준우 운용력은 교황 방문. 8월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또 8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아주 증시의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 연구원은 8월 증시 전망, 코스피 강세 예상입니다. 저는 중국을 내일장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자,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명준우 운용력은 삼양홀딩스를 추천합니다.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김우정 연구원은 삼성 SDI 우선주 매수가 103,000원 제시했습니다. 주말 날씨 대비 잘하십시오.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7월 달 수출입 지표가 좀 글쎄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요. 지수가 좀 좋았던 흐름이고요. 중국 경기도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모습으로는 어쨌든 개선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